안녕하세요. 오늘은 12신살 급살부터 조금 상세하게 급살의 뜻과 급살이 운에서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조금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급살이 의외로 인기가 많네요. 이 급살이라는 거는 그 띠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육친을 정할 때 일간을 기준으로 육친이 정해지는데, 이 띠를 기준으로 삼합을 이용해서 12신사를 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명리학이라는 건 육친에서 12운성, 12신살, 그 위에 각종 신살, 그 위에 격구, 조후, 모든 것이 다 나오죠. 그래서 육친이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육친은. 하지만 육친을 꿰뚫지 않으면 신살로 가기는 많이 힘듭니다. 신살도 반드시 육친을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사가 아니고, 급살이 인이 똑같은 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살이라는 거는 육친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자, 12신살 급살에 보면은 우리 살자를 주로 이것도 많이 쓰고 이것도 많이 씁니다. 똑같은 살자인데 꼭편을 찾아보면 첫 번째가 죽일 살자로 옵니다. 죽일 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공부를 하시려면 옥편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옥편에 보시면 많게는 10가지, 1번부터 10가지 뜻이 다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건 1번에 나왔지만, 살을 보시면 단속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속하다. 나를 단속하는 살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살자에는. 그러니까 계속 나를 단속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옥황상제가 계속 중사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급살은 사압, 압류, 반항, 근무철거, 강제집행, 입원, 수술, 세균방열, 투기성, 경쟁심, 빼앗거나 뺏기거나 강제 구속의 의미가 있고, 약간 잔인성을 띠며 우두머리 기질이 좀 있습니다. 특히 양인과 개강이 합세하면 그 살성이 더욱 강렬해집니다. 우리가 이 건물 철거 일어났는데 직업으로 많이 씁니다. 직업으로. 실제로 철거 작업을 실제로 직업으로 많이 씁니다. 급살이 있는 사주가 팔자에 급살이 있다. 그러면 이걸 직업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포크레인 많이 사용하죠. 건물 철거할 때. 그래서 직업으로 많이 쓰고, 뭐 이발사, 재단사들 많이 나옵니다. 직업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살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살성이라는 게 좋게 작용하려면, 특히 급살 같은 경우는 뺏거나 빼앗기거나 강제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성. 그래서 급살이 있는 사주는 군, 경, 검, 법 쪽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죠.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래 음주 단속할 때 경찰들이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차문을 내리면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뭐 5,000원짜리에서 10,000원짜리를 꼽아주죠. 이 급살입니다. 급살. 빼앗는단 말입니다. 이런 데 보면은 그 사람 일주가 개강살이라든지 양인이 같이 합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도, 경찰도, 여경이라 해도 여경도 개강살이 있는 여자들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급살이라는 거는 대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대운은 이제 조짐. 급살 대운이다 그러면 급살 대운은 우리가 조짐으로 봅니다. 조짐. 세운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겁살이 육합으로 묶일 때 위험합니다, 육합으로 묶일 때. 예를 들어서 일주는 몸이죠, 몸. 일간의 몸입니다. 만약에 일지에 뭐 인이 겁살을 갖고 있는데, 인이 있는데 해가 세운에서 겁살로 들어가고 인의 합을 치면 손발이 묶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구타당하거나 여자는 몸을 빼앗깁니다. 강탈이라는 강탈 또는 입원 수술, 사건, 사고로 이어집니다. 육합이 무섭습니다. 인해합으로 만약에 말띠인데 해가 오면 이게 겁살이 됩니다. 세운에서 겁살이 와갖고 일지를 합해버리면 손발이 묶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해에 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병원 신세 진다 그러죠. 병원 신세.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도 매일 똑같은 길을 다니는 그 길에서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겁살이라는 거는 나를 위협하는 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를 위협하는 살. 위협하는 살. 근데 팔자 원국에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겁살을. 그래서 우리가 겁살이 이렇게 해월이다, 뭐 인월이다, 월지에 겁살이 앉은 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연지는 내가 태어나서 말띠다 그러면 원형 이정을 거치는데 이때 부모 때에 한번 몰락하던가 아닌데요 그러면 일간이 몰락합니다. 한번 말아먹습니다. 이 겁살이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말아먹는다. 부모 때의 몰락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겁살이 쌍겁살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쌍겁살, 뭐 해해, 인인 이렇게 쌍겁살이 있는 경우 월지와 일지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지와 일지, 연지 말고 시지 말고 월지와 일지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때에 한번 말아먹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이 성격이 좀 악랄하다 해야 되나 약간 잔인성을 띱니다. 잔인성. 어렸을 때 그 집안이 차압당하고 압류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경쟁심, 투기성이 굉장합니다. 안 질려 그럽니다. 안 질려 그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법 쪽에 계통에 계시면은 유리하죠.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씁니다. 유리한 조건. 예를 들어서 검찰이다. 범죄와의 전쟁을 벌인다. 무조건 잡아들이라 하면 겁살은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져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겁살이. 이렇게 겁살을 가진 사주가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직업으로 다 드러납니다. 직업으로. 하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빼앗깁니다. 일반인들은. 자, 재성이 겁살이다. 남자 사주에 재성이 겁살인데 뭐 일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팔자 원국에 없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주로 대운에서 들어올 때. 대운 한 10년간 겁살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남자의 경우 이 재성이 겁살이라는 거는 처죠, 처. 처가 남편이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오는 기계. 그래서 돈을 벌어다 주면 한나도 못 가서 다 자살납니다. 이게 겁살 재성의 특징입니다. 남자 사주에 겁살이 있다. 근데 재성이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한 남녀 불문, 재성이 겁살이다. 아버지 때 한번 몰락을 암시합니다. 아버지 때 몰락. 그래서 남자 사주에 재성이 겁살이다 그러면 경제권을 아내에게 주면 안 됩니다. 다 날려먹습니다. 자, 경인일주다. 이 자체가 겁살이다. 그럼 재성겁살이죠.
근데 경인 절지입니다. 절지. 다 파산하고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다 파산합니다. 그래서 절지와 겁살이 맞물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 여명사주가 뭐 신의 일주다. 식상이죠. 자식 때문에 돈 나갑니다. 신묘일주다. 여자다. 재성인데 아버지도 되지만 시엄마도 되죠. 그래서 재성, 아버지나 시엄마로 돈 나간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궁은 나중에 얘기고, 배우자궁은 나중에 얘기고, 육친을 반드시 읽어줘야 됩니다. 자, 여자 사주의 관성이 겁살이다. 여자 사주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지에 관성이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인 일주 여명이다. 그러면 일지에 겁살이 관성으로 앉아있죠. 매일 남편한테 돈 뺏깁니다. 남편은 매일 돈 뺏깁니다. 사업자금 대주면 다 털립니다. 이렇게 관성이 겁살에 임하면은 옛말에 우리 12신살 책을 보면 여자는 몸을 겁탈당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명의 사주에 관성이 겁살이면 남편 아니라 남자친구한테도 돈 뜯깁니다. 돈 뜯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명 사주에 비견이 겁살이다. 남녀 불문 비견이 겁살이다.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못 받습니다. 이렇게 겁살이라는 것은 내 손에서 한번 벗어나면 끝입니다.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성과 상관이 겁살이다 그러면 표절 논란에 많이 시달린다. 표절 논란, 도용, 상표 도용 이런 거. 이 사주 팔자 잘 보십시오. 연예인 사주에 많이 나옵니다. 표절 논란, 상표 도용. 인성과 상관이 겁살이 놓이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국에 가지고 있는 사주 중에 평충이 됐는지 합이 됐는지 격각이 됐는지 그런 거는 다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겁살이 있다는 거는 특히 시지에 겁살이 있다는 건 말년이죠, 말년. 또는 자식도 의미합니다, 자식. 이렇게 조부, 아버지, 나 잘 이어온 거 자식 때 다 말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지는 자식으로 많이 하고 본인의 미래 말년으로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일지에 있는 경우는 부부, 이혼 쪽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겁살을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죠. 겁살을 가진 사주는 군, 경, 검, 법 쪽에 이렇게 권력을 지면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하게 쓰습니다. 그 외에는 직업군을 씁니다. 직업군으로. 보통 우리 일반 회사원, 그냥 평범한 일하는 직장인 이런 사람들은 겁살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불리하게. 좋게 작용 안 합니다. 그래서 겁살이 있는 사람들 보면 특히 백호살, 백호일주, 백호살 일주가 겁살이 있다. 피 터지는 싸움은 피 터지는 싸움. 무섭습니다. 겁살이라는 건.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겁살은 식상이 겁살일 때 식상은 말, 언어, 육체의 균이죠. 육체의 균. 행동하는 거. 그래서 이발사, 재단사 또는 학창시절에 성적이 좀 어중간하다. 체육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체육과. 몸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말, 언어로 겁살을 서는 사주도 많습니다. 특히 철학하는 사람, 역학인들 많이 나옵니다. 식상을 겁살로 쓰는 사람들. 말로 먹고 삽니다, 말로. 겁살이 있는 사람들이 얼굴은 순해 보이다가도 한번 화가 팍 나면 무섭습니다. 돌변하면 되게 무섭습니다. 옛날에 책에 보면 뭐 겁살이 도화와 같이 쓰면 어떻고, 겁살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겁살이라 그러면, 자식이 겁살이 있다 그러면, 항상 군, 병, 검, 이렇게 법무 쪽으로, 이런 쪽으로 진로를 잡아주는 게 자녀한테 굉장히 이롭습니다. 아니, 일반 회사나 그냥 일반적으로 가게 되면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불이익.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 한번 무너지면 집도 절도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들, 배우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겁살이라는 게 우리가 겁살 맞았다. 자, 왜 저래 겁살 맞지? 그런 경우 있죠. 어릴 때 보면 겁살 있는 애들 보면 잠시도 안 걸어다닙니다. 급하게 막 집 안에서도 급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겁살은 교통물상, 차물상의 차, 교통차. 그래서 급하게 뛰다 보면 어릴 때 우리가 옛날에 문지박이라고 그러죠. 문지박. 문지박에 발가락 많이 다치고 머리를 많이 다칩니다. 머리. 하도 급하게 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란다. 막 뜁니다. 다치면 좀 참으면 되는데 머리부터 집어넣습니다. 손 집어넣고 머리 집어넣고. 그래서 이 겁살이 있는 사주가 순간적인 폭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신사입니다. 인신사에 다 폭발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축, 뱀, 닭, 소띠는 겁살이 인입니다. 인이 겁살입니다. 인호술, 인호술은 해가 겁살입니다. 해. 그러면 사유축띠가 왔다 그러면 목재를 다루어 본다 이렇게 질문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 목재를 다루어 봤다. 인호술띠가 왔다. 물을 다루어 봤다. 요리사들 많이 나옵니다. 소방관들 뭐 여러 가지 물일을 해본 사람들 나옵니다. 물차도 해보고 수족관 같은 것도 많이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해묘미. 해묘미는 신이 겁살이죠. 쇠붙이. 쇠를 달아본 일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자진. 신자진은 사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는 겁살 목재물, 물을 다뤄본다. 이거는 이제 금속을 다뤄본다. 금속을 다루다 보니까 신이 겁살인 사람들은 용접도 많이 놉니다. 용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자지는 화력이죠, 화력. 그러니까 화력물을 달아봤다. 그래서 겁살이 이렇게 왔다, 사유축띠가 다 왔을 때 팔자에 있든 없든, 인호술띠가 왔다, 팔자에 해가 있든 없든 물리를 달아봤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해묘미띠가 왔다, 혹시 용접해봤습니까? 맞습니다. 공고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통계학으로 나온 게 아니고 겁살이라는 거는 잘 맞습니다. 이게 12신살이 예적부터 책에서 내려오면서 다 직접 경험을 토대로 직접 감명하고 해서 추리고 해서 책으로 많이 발간하죠. 신살만 이렇게 책을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살 하나로 겁의 여러 가지 명리 지식을 가미해서 주로 신살로 사주 보는 사람 많습니다. 잘 맞춥니다. 신살로 사주 봐도. 양간과 음간은 12운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띠로 신살을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든지 다 일주론 위주로 다 가다 보니까 일주 기준, 일주가 오가 있다. 쥐띠인데 이걸 인호술로 맞춰가지고 12신살을 돌리더라고요. 12운성도 이렇게 돌리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돌려가지고 손님한테 만족만 주면 됩니다. 만족만.
손님이 고기 까딱까딱 하고, 아, 사주 잘 보십니다. 이렇게 만족 주시면 됩니다. 저는 띠로만 봅니다, 띠로만. 12운성은 일간으로 보지만, 모든 것을 저는 띠로 살을 봅니다, 띠로. 그래서, 살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현침살, 머슴살 하면은, 그 현침이 뭔지, 현침, 그러면 무조건 옥편을 먼저 찾습니다, 옥편. 옥편에다가 이 글자에 해당 사항이 얼마나 많이 나오면, 여기서 적절한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꼭 현침이란 바늘, 그 다음에 현침살 있는 사람은 뭐 한의사도 많고, 뭐 오바르크 치는 이렇게 뭐 재봉틀 하는 사람 많고, 자꾸만 현침을 손으로 지압하고 이렇게 많이 가는데, 꽃꽂이, 우리 오뎅 꼬지도 있죠. 꼭 꼬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꼬지고 이런 거, 꽃꽂이, 뭐 굿을 깨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현침살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그거 말고도 현침에 한자를 찾아 들어가 보면 다른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탁 인지하고 그 살을 적용하시면 맞다가 안 맞다가 맞다가 안 맞다가 이렇게 자꾸만 반복하면 100%이 됩니다. 그래서 살성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면은 책도 중요하지만 옥편에서 직접 찾아서 이것도 한번 적용해보고 5번도 적용해보고 7번도 적용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좁혀가는 거죠. 나만의 철학관이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급살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강제성을 띱니다. 강제성. 거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쥐띠입니다. 쥐띠. 진인데, 이 개강살이죠. 이거는 장성살입니다. 장성살. 근데 우리 급살이 왔습니다. 급살이. 급살, 세운이 왔죠. 세운이. 관급살입니다. 관급살. 그러면 평관 이래죠. 평관. 관급살이 이래 왔는데, 이거는 이제 관, 내가 관을 빼앗기느냐, 다시 찾느냐, 지금 이 갈림길이 놓여 있죠. 지금 우리가 대운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동기세수를 칩니다. 그래서 보통 축월을 기점으로 그 해를 넘깁니다. 특히 4년이 오면 사초합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축월 달에 사건, 사고를 먼저 봅니다. 동지세수 안 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칩니다. 그래서 보통 세운을 볼 때 12월, 양력 1일부터 저는 그 해를 넘깁니다. 그래서 축월달부터 올해 을사년으로 저는 바로 세운을 봅니다. 우리가 을사년은 양력으로 2월 3일입니다. 또는 4일. 그런데 저는 축월부터 봅니다. 축월부터. 철학가마다 다 다르죠. 급살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재성급살이다. 남자다. 여자에게 경제권을 주지 마라. 주면 어찌 됩니까? 파산입니다. 파산. 끝납니다. 관성. 여자가 관성에 급살이 있다. 남자에게 돈 뺏깁니다. 몸도 뺏깁니다. 그래서 급살이라는 거는 급제와 비슷합니다. 급제. 이 급제는 재물을 빼앗긴다 이런 뜻도 있지만 급제의 뜻에도 몸을 빼앗긴다. 여자만 빼앗기는 거 아닙니다. 남녀 모두가 몸을 빼앗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빼앗긴다, 몸을 강탈당한다. 이 말이 뭐냐면 사건, 사고, 병원 신세를 말하는 병원 신세. 꼭 육체적인 몸이 아니고 몸을 강탈당한다, 몸을 빼앗긴다, 강제 구속, 입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았죠. 부부가 살면서 이제 남자가 좀 집안에 뭐 가정이 좀 있고 보험이 있으면 이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멀쩡한 남자를 정신병원에 가다 놓고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돈만 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것도 급탈자금입니다. 급살자금. 이게 다 급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주팔자에 제살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되는 거죠. 제살이라는 것은 구속당하는데 갇힌다는 뜻입니다. 갇힌다. 오늘은 급살 하는 거니까 급살 얘기를 하고, 이제 급살 다음에 제살. 급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합, 반항, 금물철거. 반항성도 있습니다. 반항성. 뺏거나 빼앗기거나. 대운에서는 우리가 조짐으로 보고, 세운에서는 현상으로 바로 일어나는데, 육합칠 때, 일지에, 육합으로 들어올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사건, 사고 많이 나고 병원 신세 많이 지고, 이럴 때는 구타도 당합니다. 구타. 구타 당할 일도 생깁니다. 이번 수술. 그래서 급살은 극과 극을 달린다. 잔인성이 있습니다. 잔인성. 그리고 우두머리 기질이 많습니다. 이 개강살이 원래 사주정설에서는 임진, 뭐 경진, 경술, 무술 이렇게 네 가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개강이라는 사개강. 근데 요즘은 개강살을 너무 많이 쓰는데 뭐 백호살까지 섞어서 뭐 무진도 백호살 보고 임술도 개강살로 보고 무진도 개강살로 보고 백호는 백호살인데 같이 막 섞어가지고 뭐 개강살이 6-7개씩 나오는데 저는 주로 이 사개강만 주로 봅니다. 무술, 경술, 임진, 경진, 임진 이렇게 사개강을 위주로 봅니다. 이거는 감명하기 나름이죠. 감명하기 나름인데 무술 개강살이 좀 무섭습니다. 무술 개강살이. 무술은 제가 간여지동이라 했죠. 앞전에 제가 간여지동 설명을 잠시 들었는데 이 무술이라는 거는 개수를 탐하는데 재탐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 개강살. 죄를 탐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지에 그냥 편인성 또는 뭐 편간성, 이건 편간이고, 편인이고, 편인이고, 이 무술은 간여지동에 해당하는데 재탐합니다, 재탐. 그래서 무술일주들이 보면은 우두머리 기질이 많고 싸우려고 하는 습성이 강합니다. 싸우려고 하는. 일지에 개가 앉아있기 때문에. 일지에 이 개술자를 가지고 있으면 싸움을 자꾸만 겁니다, 사람한테. 또 소송도 많이 걸고, 송사를 일으킨다든지 싸움을 일으키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술술이 붙어 있으면 잠이 많다 그랬습니다. 잠이 많습니다. 머리만 잠시 대면 잡니다. 급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살도 재성이 급살인지 관성이 급살인지 인성, 식상, 비급이 급살되면 형제들하고 사이가 극도로 안 좋고 거의 안 보고 지냅니다. 그리고 비급이 급살에 놓이는 경우는 이복 형제들이 많이 놓습니다. 이복 형제. 비급 급살은 형제들하고 다 등지고 지냅니다. 급살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제살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